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한국어 서비스 뉴스팀이 만드는 생생 토크입니다. 자, 매주 뉴스팀 기자들을 초청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김소영 기자를 초청했고요. 오늘은 또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노정민 기자까지 초청했습니다. 자, 2월 27일과 28일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국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의회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두고 어떤 기대를 하는지 또는 의원들의 반응까지도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많은 연구소들에서 이제 의원들을 초빙해서 많은 대담들을 나눴었는데요.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코리 가드너 의원은 둘이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다른 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둘 다 좀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네. 저희가 그 1월 말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또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히 또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전문가들이나 이제 전직 관리들이 예상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다소 진전된 결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좀 낙관적인 기대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영변 핵시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이 일단 협상 의제로 올라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의 선 비핵화가 아닌 미국도 이에 대해서 일단 상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다소 진전된 결과가 있지 않겠냐. 좀 약간은 이제 낙관적인 기대가 좀 더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기류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문제는 미국 내 일반적인 여론, 그리고 그 여론을 주도하는 주류 언론들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은 좀 열기도 식은 것 같고요. 좀 비판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모든 언론들의 입장이 누가 옳고 그르냐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목들만 봐도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만하다라든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망한다라는 기사보다는 좀 물음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과연 나올까. 언론사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그 백악관 출입 기자단의 전용 비행기가 추진되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한 70명 이상이 타야만 그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 채웠다고 하네요. 웬만한 미국 워싱턴 정치계의 어떤 전용 비행기 이 정도의 사건에서 이걸 못 띄웠다는 것이 그만큼 어떤 주류 언론들의 관심이 예전만 같이 못하다는 걸 아주 대변한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관심과 기대, 우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어찌 보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신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연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핵 프로그램, 이 핵무기 자체가 자신의 체제와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내놓는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방을 믿어야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한반도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담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거고, 그래서 요즘 워싱턴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먼저 이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양측이.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자주 소통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꾸 북한에게 먼저 자신의 목숨과 같은 핵무기를 먼저 내놓으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하나씩 서로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고 받으면서 단계별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비핵화로 나아가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더 현실적인 기대고 현실적인 조치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 게, 오늘 제가 만났던 마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 미북 회담 자체가 탑다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끼리만 만나고 이 전에 그 아래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그 관리들이라든지 외교관들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뭐 실무 협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2차 미국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서 만난 거지. 그동안 뭐 실제로 서로 간의 양국 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초적인 토대가 없다 보니 그냥 회담장에서 사실 뭐 서로 안면도 없는 사람이 2번 만나서 이런 큰 비핵화라는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완전하게 뭐 비핵화하겠다 막 그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과 북한이 자주 만나고 이제 실무 협상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점에만 합의한다 해도 충분히 성과가 있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후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이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RFA 한국어 서비스 뉴스팀이 만드는 생생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정민 기자, 김소연 기자, 그리고 진행의 김진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